자, 그래서 have pp 현재 완료 부정일 때는 have not pp예요. 그죠? have not pp. don't have pp가 아니에요. 그죠? have not pp.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have만 주 앞으로 보내서 만들어요. 그래서 have I finished 물음표 이렇게. 자, 대답은 yes you have. have로 물어보면 have로 대답이죠. 그죠? no you haven't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I lost my watch yesterday야. 그러면 자, 나는 어제 시계를 잃어버렸다. 지금 얘 과거야 현재 완료야? 과거야. 그러면 이 시점만 나타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은 얘 시계 있어 없어? 몰라요. 그렇지. 몰라요가 정답이야. 왜? 여기 현재까지 오면서 다시 찾았을 수도 있고 아직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쓰면 그냥 이 시점이야. 이 시점 하나야. 그냥 여기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근데 만약에 요거를 I have lost my watch 하면 이때 일어난 일이 시계 잃어버린 일이 이때까지 변화 있어 없어? 없어. 이때까지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이때 일어난 일이 이때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야. 잃어버린 상태가 계속되니까 지금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애들한테 자, I lost my watch 하면 아마 물어볼 겁니다. 다시 찾았어? 아직도 못 찾았어?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I have lost my watch 하면 뭐 위로를 해주겠지. 잃어버려서 아직도 못 찾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 단순 과거랑 현재 완료는 구분이 됩니다. 왜? 단순 과거는 그냥 과거의 그 시점에 일어난 일로 끝.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다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맨날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자, 과거 시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만을 나타내고 지금 어떤지는 나타내 안 나타내? 안 나타내.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뭐? yesterday. 자, ago. last. 자, 그 다음에 in 플러스 연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when 하고 have pp는 같이 못 씁니다. 왜? when이 뜻이 뭐야? 의문사로는 언제고요? 그죠? 접속사로는 뭐뭐 할 때잖아. 그러면 얘는 when은 시간의 한 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잖아. 언제냐? 그때다. 뭐뭐 할 때 하면 뭐야? 시간의 한 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쭉이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when이랑 have pp는 같이 못 써요. 그러니까 have pp가 when이랑 같이 쓰여 있으면 그건 틀린 거고요. 자, 요게 다 마찬가지예요. yesterday, ago, last, in 플러스 연도. 이게 다 과거를 나타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랑 have pp는 같이 쓸 수가 없어. 왜? 얘네는 과거의 한 시점만 나타내니까. 근데 have pp는 현재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고도 있고 before도 뭐뭐 전이잖아요. 근데 어고는 과거랑 어울리고 before는 have pp 현재 완료랑 어울려요. 그래서 before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 문장을 이거 어떻게 고쳐야 맞아요? 그렇죠. 얘를 빼버려도 되는데 얘를 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맞아? 자, 좀 그 문장에 그러니까 since를 넣어도 이제 그 since를 넣어도 의미적으로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괜찮죠. 그러면 이제 맞게 고칠 수가 있는데 얘를 지금 in 플러스 연도를 그냥 살려야 돼. 그러면 뭘 고쳐야 될까 만약에 in 플러스 연도를 살리래. 그럼 뭘 고쳐야 될까? 그러니까 in 플러스 연도를 살린다는 얘기는 이 시제는 과거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어요? 빠르게. 그렇죠. Did you 자 visited 하면 되는데
안 돼요. 그냥 여기 과거 이미 did로 퉁 쳤죠. 그러니까 visit 부산 2018이 되겠죠. 자, 이해돼요? 그래서 자, have pp랑 in 플러스 연도는 같이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 그러면 실제적으로 언제 쓰냐? 우리나라 말로 어떤 표현할 때 미국 사람들이 현재 완료 시제를 갖다 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 왜? 사실 현재 완료 have pp는 뭐뭐 했다로 다 해석이 돼요. 근데 과거도 뭐뭐 했다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국말로는 그렇게 접근하면 다 뭐뭐 했다로 접근하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나중에 영어로 옮길 때. 그죠? 그래서 자,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뭐 해본 적 있다. 자,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해본 적 있다.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뭐를 해본 적 있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에 해본 거죠. 그러면 그 해봤던 사실은 지금까지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have pp를 쓰는 거죠. 뭐 해본 적 있는 경험. 그래서 얘를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 해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할 때 얘는 결과라고 문법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뭐 해왔다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문법학자들이 야, 이렇게 쓰일 때는 계속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요게 이제 뭐뭐 했다인데 요거는 선생님 과거랑 뭐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함께 쓰이는 부사가 있죠. 그래서 자, 이미 했다. already 이런 거란 거죠. 자, 방금 했다, 막 했다. just. 아직 못 했다. yes이야. 그래서 요 예문 하나 보세요. 요 예문 보면 yes은 어디에 쓰여 있어? 문장 끝에 쓰여 있어. 왜냐면 자, yes은 부정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not이 여기 들어가거든. have pp 사이에 not이 들어가기 때문에 yes은 문장 맨 뒤에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I have yet finished 이런 건 없는 거죠. I have yet finished 이런 건 틀린 거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얘를 이제 완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미 끝냈다, 막 끝냈다. 이제 완료의 느낌 있죠. 끝낸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완료랑 함께 쓰이는 부사, 시간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ever는 긍정문에, never는 부정문에 쓰이죠. 경험일 때. 자, ever는 긍정, never는 부정문에. 그래서 have you ever seen? 본 적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never는 본 적이 없다가 되죠. 그죠? 부정. 그 외에도 뭐 있어요? 전에 해본 적이 있다 있죠. 경험. 전에 해본 적 있어. before. 자, 한 번 해본 적 있어. once. 두 번 해본 적 있어. twice. 세 번 해본 적 있어. three times 이렇게 돼서 뭐 여러 번 해봤어. many times 이런 거 이제 다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종종 자주 해본 적 있다. often 정도. 자, 이거랑 함께 쓰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아직 숙제를 못 끝냈다죠. yet. 그 다음에 already는 나는 이미 숙제를 끝났대. 그죠? 그래서 have pp가 완료로 쓰일 때는 뭐 있어요? just, already,
yet 이런 거랑 같이 쓰이죠. 다음에 뭐 잘 안 나오지만 finally 마침내. 자, 그래서 자, for는 자, 계속. 자, 뭐뭐 해왔다. 다음에 for는 뭐뭐 동안이기 때문에 for 다음에는 기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since는 뭐뭐 이후로기 때문에 시점이 나오죠. 그래서 for 다음엔 기간, since 다음엔 시점. 이거 맨날 얘기했어요. 그죠? 자, 2분. 기간이야, 시점이야, 2분. 2분이 시점이요? 자, 2분은 시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을 딱 특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시 2분 이건 시점이 되죠. 특정할 수 있잖아. 근데 2분 이건 시간의 길이에요. 시간의 길이. 2017년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1년이니까 기간이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냥 특정할 수 있으면 2017년 특정할 수 있죠. 3년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for 다음엔 기간, since 다음에 시점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의문문에서 how long 얼마나 오래 해왔냐 해서 이렇게 have pp랑 쓰일 수 있죠. 뭘로? 계속으로. 자, 그래서 함께 쓰이는 부사들이 이렇게 되고요. 자, 결과는 함께 쓰이는 부사로 구분하지 않고 결과로 쓰이는 동사들이 주로 있죠. 아까 나왔던 lost, 현재 lost. 자, 그 다음에 가버렸다. 자, leave, 떠나버렸다. 자, win, 이겨버렸다, 우승해버렸다, 이 정도였던 얘네들이 결과로 주로 쓰입니다. 근데 얘네랑 다른 부사가 같이 쓰일 때는 이제 거기에서 문맥상에서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보통 안 나오는데 일단 요 정도 암기해야 돼요. 자, 경험 뭐 있어요? ever, never,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거랑 before, 그 다음에 often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경험했고 결과는 좀 이따 하고, 계속 뭐 있어요? 계속 for 플러스 기간, since 다음에 시점, how long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완료. yet, 그죠? already, just. 그죠? just, already, yet 하고 하나 더 하면 finally 정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결과로 쓰이는 건 동사다. 그래서 보통은 다 have gone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자, have been to랑 has gone to 이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뜻이 달라요. 자, have been to는 무슨 뜻? 어디 방문해본 적. 그죠?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자,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돼서 얘는 경험이죠. 자, have been to는 경험이야. 자, 근데 has gone to는 뭡니까? 얘는 뭐뭐에 가버렸다. 간 사실이 안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가버린 거죠. 얘는 뭐야? 결과죠. 자, 그래서 거의 잠깐 두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 두 문제.
다 했어요? 진우 다 했어? 1번, 2번 다 풀었어? 자, 1번은 몇 번? 1번. 몇 번이에요? 위에 의미가 같은 거. 자, 거기 주어진 문장 보니까 피터는 5년 전에 LA로 갔죠. 그리고 그래서 그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죠. 그럼 과거에 갔고 계속 사는 거야. 그럼 현재 완료를 쓸 수 있죠. 그러면 답이 몇 번? 1번은 LA로 그냥 가버린 거죠. 그죠? 가서 안 돌아온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살고 있는 거잖아. 5년째.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since 다음에는 시점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는 5년은 기간이잖아요. 답이 몇 번? 5번이 되죠. 그죠? 그리고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보면은 LA에서 뉴욕으로. 그렇죠. LA에서 뉴욕으로 갔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잘 봐야 되네요. 그죠? 의미적으로.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LA에서 뉴욕으로 갔고 지금 뉴욕에 살고 있고. 그죠? 자, 2번은 몇 번? 자, 어법상 옳은 것. 자, 1번은 야 보세요, 이거. 자, yesterday랑 have pp 같이 써봤어? 못 써.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어고랑 have pp 같이 써봤어? 못 써요. have pp죠. last랑 같이 써봤어? 못 써요. 뭐 4번. 5번. She have not just finished. 이건 돼야 안 돼. 이번에. 그죠? 일단 she has가 돼야 되죠. 그죠? 답이 4번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어법상 하면 문법을 보는 거지 해석해 봤더니 말이 되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미궁에 빠져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가주어 진주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자주 했던 거 많이 봤어요. 자,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주어가 길어져 짧아져?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자, 동사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에서 주어 부분이 어쨌든 이만큼이 너무 길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 긴 주어 대신에 it 가짜 주어 써놓고 동사 쓰고 보어 쓰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는 이제 뒤에다 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쓴다. 자, 핵심은 뭐냐면 원래 이 투부정사 있죠. 원래 이 투부정사 얘가 뭐야? 얘가 진짜 주어야.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는데 자, 영어는 빨리 결론을 알고 싶어 해. 그게 서술어잖아. 결론 동사. 그죠? 그러니까 가짜 주어 it 가주어 it을 써놓고 진짜 주어는 뒤에 쓰는 자, 이런 형태의 문장을 취한다는 거죠. 영어. 그래서 거기 정리해보면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 역할하는 뭐가? to 부정사죠. 자, 길어지면 뒤로 보내고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뭐를 둬요? 가주어 it을 두는 거죠. 그죠? 자, 이때의 to 부정사는 자, 어떤 뜻?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의 뭘로 쓰인 거예요? 명사적 용법을 쓴 거죠. 자, 참고 가주어 it은 주어를 대신하는 역할만 하므로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네? 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이거 의미상의 주어 이런 거 했니, 안 했니? 학교에서? 하긴 했어요? 오케이. 자, 이거 우리 전에 배웠어. 의미상의 주어 언제 쓰냐면, 자, 뭐 간단하게 기억날 정도로만 한번 봅시다. 자, I like to swim. 이게 지워지는 게 안 되냐? 자, 이 문장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야. 그럼 좋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수영은 누가 해? 내가. 그죠? 이때는 주어도 내가 하고 투부정사도 주어가 하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주어가 따로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주어가 다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 I like to swim인데 수영을 누가 하냐면 그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수영하는 게 아니야. 나는 좋아하기만 해. 수영은 딴 그가 하는 거죠. 나는 그가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다 뭐를 써야 되냐는 거죠. 힘을 쓰면 어떻게 돼? 나는 그를 좋아해. 이렇게 해서 힘만 쓰면 안 돼. 어떤 형태로 써줘요? 이거 저번에 했던 거야. 왜 처음 듣는 것처럼 for him 쓴다 그랬죠. for him.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야.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로 해석해야 돼. 나는 그가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위의 문장처럼 동사도 주어가, 투부정사도 주어가 이렇게 둘 다 주어가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맨날 보는 문장이죠. 근데 밑에 문장처럼 나는 그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자, 동사는 주어가 하는데 투부정사는 누가 해? 투부정사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명사 형태로 써줍니다.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실질적인 주어는 언제 필요해? 동사의 주어가 동사는 하지만 투부정사는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투부정사 앞에 직접 투부정사의 주체를 써줘야 되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를 하나 써줘. 어떤 거? for를 써줘. for 명사 형태로 쓰고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자, 뭐의 주체? 동사의 주체와 자, to 부정사의 행위 주체가 다를 때는 자, 어떤 형태로 쓴다고? for 플러스 명사 형태로 to 부정사 앞에 써주고 뭐라고 불러? 그렇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는 뭐 써야 될까요? It is hard to solve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 푸는 건 어렵다. 그죠? 여기 for me 이렇게 써주면 내가라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꼭 왜 필요하냐면 이제 이게 가주어 진주어에서 이 봐봐요. hard 있죠? 혹은 easy 혹은 뭐 possible, impossible, necessary, unnecessary 이런 애들이 오는 경우에 여기 봐봐. 주어를 사람으로 할 수 있냐. 그죠? 만약에 야 너는 쉬워 이렇게 할 수 있어?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사람 자체는 평가하지 못해. 판단하면 안 되죠. 무례하게 돼요. 그죠? 근데 여기 투부정사 보면 뭐야? 이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 행동만 판단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야 너는 어려워 이건 안 되지만 네가 그 문제 푸는 건 어려워 이건 가능하죠. 그 사람 자체를 싸그리 판단하면 문제죠. 근데 그 사람의 일부 행동을 팩트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it for to 구문이라고 해서 가주어 진주어에서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써줌으로써 그 사람의 특정 행위만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있는 그런 문장의 형태가 바로 it for to 구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는 for 플러스 명사가 원래 형태입니다. 근데, 자, 여기처럼, 여기 봐봐요. It is very generous에서, generous는 뜻이 뭐야? 적어놔. 관대한, 뭐, 너그러운 이런 뜻이에요. 관대한, 너그러운인데, 자, 이건 사람의 성격이야, 아니야? 성격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 형용사가 오잖아요. 어디 앞에? 의미상의 주어 앞에 성격 형용사가 오면 for를 안 쓰고 of를 써요. 의미상의 주어로.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 for 플러스 명사야. 기본 형태는. 근데 의미상의 주어 앞에 뭐가 올 때? 성격 형용사가 올 때. 성격 형용사 거기 다 적어놨어요. 그죠? 걔네들이 올 때는 of 명사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장의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의미상의 주어를 어떤 형태로 써요? 그렇죠. of 명사. 그리고 여러분 for든 of든 전치사잖아. 그러면 자 그가 투부정사 하는 건 어렵다 하려면 for he야 for him이야? 당연히 힘을 써야 돼요. 알겠죠? 뭐 그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he를 쓰거나 이러면 안 돼.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죠. 목적어 자리니까. 자, 거기까지고 1, 2,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2, 3번. 자, 그리고 그 숙제가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현재형, 과거형 이거 있죠? 이거 써오는 게 일단 숙제고요. 요거 시험도 한번 볼 겁니다. 3단 변화에 쓰는 거.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일단 요 정도는 알아야 돼. 히얼이 불규칙이었어요. Here? Here 과거가 뭔데? 히얼드 아니에요? 홀드죠, 홀드. 그냥 헐드인데 ED만 오는 거 ED 아니지. 아니요? D만 붙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거의 문제는 풀어서 1, 2, 3번? 1, 2, 3번 그 문제를 푸세요, 지금은. 불규칙 동사표는 집에서 해와야 돼. 어? 다 했어요? 자, 1번 몇 번?
3번. 2번은 몇 번? 5번. 거기 왜 안 돼? 이질리? 그죠? 부사를 안 되죠.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되죠. 그죠? 왜냐면 비동사 뒤에는 보어 자리니까 명사나 형용사. 3번은 5번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아마 이번에 의미상의 주어를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왜냐면 3학년 문법에 그게 나와요. 한 파트로. 근데 여기서는 사실 가주어, 진주어 정도만 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선생님들 욕심이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내. 그러니까 서울 문제를 보면 조금 더 나가요. 문제가 그래서 좀 더 어렵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이 알려줘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문법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독해 하도록 할게요. 독해는 이제 그 7과 해석 하고 여러분들 그거 끝나면 단어 시험 준비해서 보면 되고요. 오늘은 어쨌든 뭐 단어 시험만 보면 되고 지금 봐도 돼요? 단어 시험을 지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집에 가서 7과 처음부터 문법까지 아마 단어, 대화문, 문법 이렇게 될 건데 페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거를 풀어오는 게 숙제다. 근데 얼마 안 돼요, 사실. 풀면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화문 이런 거라서. 그래서 저기 있죠. 노가다 하는 거 있죠. 막 빈칸 막 이렇게 다 쓰고 이런 거 빈칸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예 막 뭐 한글을 영어로 옮긴다든지 뭐 영어를 한글로 해석 쓴다든지 이런 노가다스러운 건 해오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근데 빈칸 넣기는 하면 되고요. 아마 근데 다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 해오면 돼요. 아마 노가다는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본문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숙제를 꼭 해야 돼. 지금 이게 여러분 밀리지 않게 백발백중을 그때그때 해오고 채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그렇게 내신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또 2주 동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독해할게요.